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7년 겨울 중국 협력자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K요원님, 지금 막 국경을 넘어온 여성이 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에요. 보고서에 적힌 이름이 정성택 라인 서류 체계에서 처리된 기록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성택 라인 기록이라는 건 일반 주민의 이름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위층 참모진, 숙청 조사 대상, 인맥 정리 명단. 북한 권력 최상부와 직접 연결된 사람들만 오르는 곳이죠. 그런데 평범한 식당 종업원인 이 여성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 정성택 라인 기록에 올랐을까요? 그리고 왜 9살 아이까지 그 명단에 포함됐을까요? 안녕하세요. K요원입니다. 2017년 겨울 중국 협력자가 말했습니다. 방금 넘어온 여성 정성택 라인 기록에 있습니다. 아들 이름까지요. 오늘은 한 여성과 그녀의 아들 현수, 그리고 그들을 덮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정미선. 해산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 현수를 혼자 키우는 평범한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매일 식당 일을 하며 아들 학비를 벌고 있었죠. 2016년 가을, 미선의 오랜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나 장사 좀 잘 돼.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물건 넘기는 일 도와주면 언니도 돈 좀 벌 수 있어. 현수 키우려면 돈 많이 필요하잖아. 미선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미선을 해산 시내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미선 동무지?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식재료를 들여와서 해산 지역 식당들한테 공급하는 건데 동무가 식당에서 일하니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넘겨주는 식재료를 동무 식당이나 아는 식당들한테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건당 중국 돈으로 100위안 정도 수수료 드릴게요. 100위안이면 남한 돈으로 약 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이면 4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미선은 김철수에게서 중국산 식용유 20병을 받아서 자기가 일하는 식당 주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택 라인 하부 조직에서 물자 및 외화 관리 담당을 맡고 있는 실무자였습니다. 정성택 라인은 북한 내부에서 외화와 물자 흐름을 장악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김철수 같은 하부 실무자들은 현지 식당이나 시장 상인들과 은밀하게 연결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기에 김철수가 내부 단속 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성택 라인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고 김철수는 반대파들에게 찍힌 상태였어요. 그를 제거하기 위해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선이 김철수와 거래한 지 3일 후였습니다. 미선이 식당으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뒷골목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미선 동무 맞습니까? 보이부 예심원입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확인 절차니까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미선을 보이부 해산 지역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정미선 동무 최근에 김철수라는 사람을 만났죠? 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요. 그 사람한테서 뭘 받았습니까? 식용유요. 그걸 제가 일하는 식당에 넘겼어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까? 네, 100위안 받았어요. 김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장사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김철수가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밖에 못 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김철수 라인 사람들 명단이 다 있어요. 미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한 것입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미선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보이부 내부 전산망에는 새로운 기록이 생성됐습니다. 정미선, 여 34세, 해산시 거주, 정성택 라인 하부 조직 접촉 의심자, 조사 진행 중. 미선의 이름이 정성택 라인 관련 조사 문서에 올라가자 보이부는 자동으로 동거 가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살 아들 정현수의 이름이 시스템에 함께 기록됐죠. 다음 날 대문 옆에 작은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관찰 대상 지정, 대상, 정미선 및 동거 가족, 세부, 미성년 자녀 정현수 포함. 이 노란 종이가 의미하는 건 3가지였습니다. 첫째, 현수가 학교에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선이 예심 장기 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현수는 선도 교화 시설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기록은 현수의 학교 성적표와 신상 기록에 평생 남습니다. 미선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미선이 창문 밖을 보니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어요.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서 미선의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미선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이상한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뭐라고 했는데? 현수야, 엄마는 요즘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 나 그냥 엄마는 식당에서 일해요. 이렇게 대답했어. 그 아저씨가 또 뭐라고 했어? 그래? 엄마한테 집에 누가 놀러 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몰라요. 이렇게 말했어.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현수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도 누가 찾아오진 않았나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어제 2사람이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무엇을 물어봤나요? 현수 성적은 어떤지, 친구들은 누구랑 노는지,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저는 최대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곧 현수를 직접 데리러 올 겁니다. 조사를 위해서요. 혹은 선생님은 말을 멈췄지만 미선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선도 교화 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현수가 위험하다. 나가야 한다. 다음 날 미선은 친구 순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순이는 이미 김철수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중국으로 도망친 상태였고 중국 쪽 브로커와 연결돼 있었어요. 언니, 지금 정성택 라인 접촉자로 기록됐잖아. 나보다 현수가 문제야. 그래서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아이까지 기록됐으면 곧 분리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주 금요일 밤 현수 데리고 나올 수 있어? 할 수 있어. 금요일 밤 10시 미선은 잠든 현수를 깨웠습니다. 현수야, 일어나야 돼. 엄마가 오늘 너한테 특별한 거 보여줄 거야. 지금? 졸려. 응, 지금 가야 돼. 일어나서 옷 따뜻하게 입어. 미선은 아들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2사람은 배수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알려준 대로 배수구를 따라 1km를 걸어가면 국경 철조망 근처로 갈 수 있었죠. 캄캄한 배수구 안은 악취가 진동했고 발밑은 질척거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현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너 절대 안 다치게 해줄게. 바로 그때 배수구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국경 순찰조였어요. 미선은 현수를 배수구 벽에 바짝 붙여서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손전등 불빛이 배수구 입구를 비췄지만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40분을 더 걸어서 두 사람은 배수구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200m만 가면 두만강이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순이가 미리 숨겨둔 밧줄을 찾았습니다. 그 밧줄을 잡고 얼음 위를 건너면 중국 쪽으로 갈 수 있었죠.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왔을 때 갑자기 우두둑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의 오른쪽 발이 물속으로 빠졌어요. 영하의 물이 순식간에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고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발이 시려서 감각이 거의 없었지만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야 했어요. 3번 시도 끝에 다시 얼음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수야, 엄마 목 꼭 잡아. 현수는 울면서 엄마 목을 껴안았습니다. 미선은 온몸이 떨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현수도 엄마 품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야? 이제 안전해. 순이가 알려준 중국 협력자의 집까지는 3km를 더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물에 젖은 다리 때문에 미선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현수를 다시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2km쯤 갔을 때 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현수야, 눈 감으면 안 돼. 엄마, 나 졸려. 안 돼. 자면 안 돼. 현수야, 도착하면 뭐 먹고 싶어? 라면. 그래, 라면 먹자. 미선은 울면서 걸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서 협력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6시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고 바로 안으로 데려갔죠. 빨리 들어와요. 애가 저체온증 걸렸어요. 현수는 방에 누워서 담요를 덮었지만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협력자는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즉시 지역 병원과 연결해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어요. K의원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들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어요. 정성택 라인 접촉자 명단에요. 제발 현수만큼은 지켜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집니다. 현수도 미선 씨도 안전할 겁니다. 현수는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미선도 동상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몸 상태가 좋아졌죠. 한 달 후 두 사람은 한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잘못된 보고서 한 장에 오르면 그 다음은 논리가 필요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정성택 라인이라는 건 북한 내부에서도 일반 주민들은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위층 자금 관리, 외화 흐름 통제, 권력 핵심부와 직접 연결된 조직이죠. 그런 라인에 단 한 번이라도 엮이면 평생 그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기록 한 장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지에 관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